이종실의 특수경매 시간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을 6월 달서부터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변경하겠습니다. 제가 특수경매라고 해서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값 이하로 하락하는 거고, 반값으로 하락한 것을 낙찰을 받아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매도하는 것이 제 이종실의 특수경매의 출구 전략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수원지원 2024 1737 물건번호 1번입니다. 화성시 만세구 우정우 원안리 258-3 전이 342.43평이고 답이 422.89평입니다. 전과 답이기 때문에 이것을 낙찰받으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상에 무허가, 축사와 창고가 있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조합농협에서 6억 2천으로 돼 있고, 농협협동조합에서 자산관리공사로 근저당이 이전됐다는 얘기는 MPL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여기에 감정 가격은 4억 4,785만 원으로 돼 있고 청구 금액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1억 7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임차인은 없고 지적법상 없어서 마을 안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는 것인데, 여기가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를 하려면은 이 땅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감정 가격이 6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4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4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5월 15일 날 1억 7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서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필요 시 원상 회복 명령이 발화해질 가능성이 있음.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나 현황은 축사부지임. 지적상 맹지로서 동측 현황 포장 도로와 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농지에 농사를 짓는 축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농지법이 어긋난 것이 아니라 건축법이 어긋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법에 의해서 축사를 원상복구시켜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축사, 창고 축사 이렇게 있는데 이 무허가 건물을 매각에 포함됐습니다. 매각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더 나빠요. 뭐냐면 쓸데없는 것이 포함이 돼서 내가 처분을 해. 내 거가 있으니까 내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쓰질 않으면 쓰레기를 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다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농지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걸 우리가 투자할 때 현재 14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20만 원에 산다고 가정합시다. 20만 원을 사갖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는다면 임시 원가가 3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최소한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라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보면 이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있는 지적도가 이렇게 보면 여기 두 개인데 하나는 싸고 하나는 창고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고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없죠. 마을 전체가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마을 안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기 전서부터 옛날서부터 이러한 현황 도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냐면 땅 주인이 달라도 땅 주인이 내 땅이고 내가 독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30년, 40년, 50년 이상을 내가 독자적 배타적으로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땅 주인이 막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쓰던 있던 거를 건축법에서는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하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을 안길이라는 걸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 경우에 안 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한테 와서 따질 거예요? 어떻게 해? 이사장님 소재기합니다. 소송해놓을 거예요? 소송할 거냐고. 자 보십시다. 항공소지법 현황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제 말로 한 게 분명히 저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현황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창고가 있고 이렇게 축사가 있죠. 이 축사 앞에 여기 현황 도로를 가지고 출입하는 겁니다. 여기 경계선 같은 게 있죠, 답니다. 요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아닙니다.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우정리급이 있고 여기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변 환경을 보면은 아시겠죠? 저기 뭐 화성에 이렇게 개발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화성이 구가 없다가 구가 생겼습니다, 세 개가. 구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자, 건축 허가에 관한 부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15만 원도 사실 비싼 거예요. 왜? 땅하고 흙은 차이는 흙에는 농사만 짓는 거고 땅은 건물을 질 수 있는 건데 아무리 근처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질 수 없다 그러면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게 흙에서 땅으로 될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흙에서 땅으로 되는 것이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이게 건축법 제45조입니다. 허가권자는 제2조 1항 제11호 남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부에 어느 하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 현황도로가 아까 항공사진에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지 되는데 사용 승낙 받지 않고 그 현황도로 갖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법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화성시 조례를 보자고요. 화성시 조례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동풍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시험도 신고되어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땅이 낙찰받을 때 이 땅이죠. 근데 여기 땅 여기로 산항도로를 들어오는데 그 앞에 여기 보면 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이 있죠. 그러면 이 집을 건축허가 난다고 해 건축허가 났다. 건축허가 난 대지가 258-1입니다. 258-1 요거 땅이거든요. 건축허가 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건축을 하는데 여기 보면 뭐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지적소상 도로 없습니다. 근데 건축허가 내줄 때 도로를 있는 걸로 만들어 놨죠.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가 낙찰받을 땅은 이 땅인데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 요 땅이고 요만큼은 지금 뭐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돼 있어요. 보게 보면 되면 요만큼은 도로로 변경돼 있습니다. 요만큼은. 근데 보시면은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도로 경계선이라고 돼 있죠. 요만큼은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거고 요거는 현황도로예요. 근데 지목이 도로로 바뀐 거하고 현황도라고 합쳐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다는 얘기인가? 이 도로를 이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으니까 그 도로와 같이 우리 땅이 지금 보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 대조 이거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로 지정했다고 나왔죠? 도로로 만들어 지정했다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건축물도 건축허가 났기 때문에 우리 땅도 건축허가 날 수 있다는 것은 계기가 아니라 입증 자료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건축허가 안 내준다면 말을 송송하지 말고 왜 얘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고 그거 안 해주는 담당자를 고소를 해야지 왜 나를 한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보면 이 내용이 같은 얘기였어. 건축물 현황도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허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우리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이 땅을 20만 원 주고 사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15만 원 줘야 되잖아요. 15만 원 주고 샀으면은 지금 35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이 땅을 팔으려고 할 때는 땅을 그냥 판다면 안 사요. 뭘 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건축허가와 땅을 같이 팔아야 돼.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서 허가 났지 않느냐. 이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났고 이거는 건축허가 나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20만 원에 주고 15만 원을 농지전용 부담금 내면 이게 들어가는 게 원가가 얼마에 35만 원이거든요. 그럼 35만 원이 되는 원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동네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60만 원에 팔 수 있는지 80만 원에 팔 수 있는지 90만 원에 팔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아 제가 얘기한 그 아까 원래 14만 원까지 하락을 한 건데 제가 20만 원 받잖아요. 20만 원 정도로 해서 MP로 사서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MP로 4억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1억 뭐 한 7, 8천을 4억 주고 사서 일단은 대출을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가가 예를 들어서 70만 원 가면 그래서 700인가? 850요? 5억 6천이 되는 거고 60만 원 가면 시작이 4억 2천 되는 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1년 이내로 팔 수 있겠는가? 2년 걸리겠는가? 좀 가격이 너무 어떻게 이거를 판단해 보고 MP로 내가 얼마까지 사냐 그러면 돈이 되겠다는 걸 결심을 하고 그 가격이 결심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그 MPL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 여기를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제 출하해서 그걸 MPL로 얼마까지 매도를 하겠느냐 해갖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매도를 한다면 사는 거고 그 이상을 불러 받는 게 없는 걸 뭐하려고 샀냐 이건 얘기죠.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투자 물건 중에서 하나가 더 늘어난 게 뭐가 있냐면은 보면 AI. 제가 우리 주사장님도 젊으셨으니까 보시죠. 우리 이사장님도 챗봇하고 제미나이하고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강의할 자료를 제가 좀 정리할 걸 물어보는데
포괄적으로 물어보면은 아직까지 엉터리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 이 특수경매는 완전히 엉터리 대답을 해요. 내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말을 표현하는 거나 이런 거를 좀 정리해 주기 때문에 좀 내가 정리는 되겠지만은 그냥 포괄적으로 물어보면 완전히 엉터리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를 만나면은 현재 땅값이 그 근처에 얼마 가느냐, 그다음에 그 근처에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를 두 군데서 물어보고 두 군데서 합쳐지는 거를 가지고 제가 여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AI에서 이 근처 가격이 어느 정도 간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농지인데 화성읍에 뭐인데 우정읍에 농지인데 생산관리 지역이다. 그 근처에 현재 가격이 얼마에 매매가 되었었느냐. 그러면 그 근처에 매매가 됐던 가격을 평가를 해서 저한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만 하면은 조금 좀 불안하기 때문에 두 개를 물어봐서 두 개를 가지고 같이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보면 우정 미래산업단지가 전기 자동차 전용 단지를 그 근처에서 만든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거다. 국가산업단지 만든다. 교통망 확충도 된다. 농지 매매 생산관리 지역 대지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간다. 생산관리 농지는 20만 원에서 45만 원 간다. 근데 조금 아까 우리가 감정가격이 60만 원이었던 거를 지금 얼마까지 하라 했지? 14만 원까지 하라 그랬죠. 근데 대지로 이거는 내가 대지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 받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를 주고 14만 원까지 하락한 걸 20만 원 정도를 주고 15만 원까지 합친다면 최소 우리 35만 원이 들어가는데 35만 원 정도 좀 되면 대지화된 겁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까지 안 내고 건축허가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재미나이가 근처에 가격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간다. 평가를 했는데 이건 재미나이가 평가한 거거든요. 재미나이는 요 근래의 가격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거래됐던 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몇 년 전 거하고 현재 가격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정도 가격이 갔었구나는 걸 생각하고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거를 군중개사하고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금매로 만약에 내놓는다면 건축허가 반지 내놔서 금매로 내놓는다 그러면 한 6개월 내에 한 50만 원 내서 60만 원 정도는 매도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5, 60만 원 정도로 싸게 내놓고 건축허까지 받아준다 그러면 한 5, 6개월 안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럼 거기에 맞춰 내가 이거를 얼마에 투자를 해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찰 반응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에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팔 수 있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이다. 거기까지 다 예측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권리 분석은 여기 기준 권리가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설정 이런 것이 인수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찾는 것은 기준 권리를 찾지 않습니까? 기준 권리만 찾아서 그 앞에 그런 것이 없으면 나머지 기준 권리 이유는 전부 다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권리 분석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도 이렇게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상속을 받은 것 같아요. 특수경매는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인 시장입니다. 싸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경매의 본질입니다. 특수경매는
문제 해결의 투자입니다. 반값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낙찰보다 출구 전략이 중요합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여 가치를 만들면 수익이 됩니다. 특수경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면 위험하지만 함께 하면 기회가 됩니다. 남들이 못 사는 물건, 그래서 돈이 되는 겁니다. 지분경매, 맹지, 건물제의 토지만 매각, 농지증 안 나오는 농지, 해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계속 남의 수익을 구경만 하게 됩니다. 실제 수익 나는 구조와 출구 전략을 공개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입찰 날짜가 지난 것은 일반인에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특수경매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 낙찰부터 협상, 매각까지 전 과정을 10년 정도를 직접 강의해오고 있으며 실전 사례 교재도 8권을 출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실전 사례와 수익 구조를 이종실의 특수경매 강의 또는 동영상 멤버십에서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출구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종실의 특수경매 교재부터 구입해 보시거나 교육장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고 실제 투자로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한 물건의 출구 전략은 언제라도 010-4444-2069로 문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